자, 그러면 이제 쉐이더 트레이닝 3주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시간 했던 것들은 뭐 프로퍼티 활용하는 거라든지 기본적인 쉐이더 파이프라인에 대한 것들은 다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좀 렌더 큐와 렌더 타입을 지정하는 것들이 아직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태에서 뭔가 이제 복잡한 걸 다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 필요할 때 찾으면 되고, 이건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 복습하거나 쉐이더를 몇 번 짜보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 뭔지 그냥 알겠다고 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와닿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자, 렌더 오더 전체적인 틀에 대한 것들은 이제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뭐 프로퍼티 하고 뭐 렌더 타입 지정하고 패스 설정하고 컴파일러 지휘자 설정하고 버텍스 프로퍼티 1950 보관기 설정하고 픽셀 쉐이더, 버텍스 쉐이더, 요 구조는 이제 좀 눈에 좀 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쭉 지오메트리 쉐이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투명, 0하고 1만 있는 투명, 반투명,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크게 불투명하고 반투명으로 나누면 돼요. 왜냐면은 알파 테스트, 트랜스퍼런트 컷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그 오페이크, 그러니까 즉 불투명 메쉬를 그 화면에 그리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걸 이제 거기서 0하고 1만 이제 그 알파를 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계산이 여기 클립 함수를 이용해서 뺀다고 이제 했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트랜스페어런트는 반투명을 처리한다 그랬죠. 자, 이제 트랜스페어런트까지 하기 전에 지금 오늘 보여드릴게 이 프레임 디버거라 그래서 유니티에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 얼굴을 조금 옆으로 당길게요. 자, 프레임 디버거라 그랬죠. 뭐냐면은 이 프레임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실제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찾는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은 지금은 일단은 이 프레임 디버거를 통해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걸 조금 내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 프레임 디버거는 윈도우즈에 여기 애널리시스에 있고 여기에 프레임 디버거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네이블 켜보게 되면은 지금 뭐가 주르륵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여기서는 지금 크게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드로우 오페이크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여기 불투명 메쉬를 먼저 그리게 되고요. 드로우 트랜스퍼런트 오브젝트, 즉 반투명을 그 뒤에 그리게 됩니다. 요 과정을 거쳐서 그리는 거고, 우리는 쉐이더에서 얘를 그러면은 오페이크, 즉 이제 불투명을 먼저 그리게 할 건지 트랜스퍼런트 반투명을 그리게 할 건지를 쉐이더에서 Q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그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면 여기 메인 라이트 섀도우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이걸 다 빼면 되는 거, 쭉쭉쭉 빼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던가 뭐 이제 스카이박스 뭐 이제 그다음에 엔티얼리싱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그려지고, 마지막에 뭐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까지 이렇게 쭉 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문서로 돌아갈게요. 이건 아니구나. 자, 그러면은 트랜스페어런트는 오페이크와 다르게 이 패스 태그 아래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오퍼레이션 그 명령어들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태그에서 렌더 타입과 Q를 선언한다 그랬고, 이렇게 선언된 값들은 여기 클릭해 보게 되면은 여기 렌더 Q에 대한 것들이 from shader, geometry, alpha test, transparent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일단 from shader가 기본이기 때문에 렌더 Q를 지정을 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오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오메트리 오페이크, 즉 이제 불투명의 경우에는 이 Q 선언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냥 2500번까지는 그냥 알아서 유니티가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트랜스페어런트부터는 조금씩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Q 지정이나 렌더 타입 선언이 되게 이제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꽤 들어오셨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블렌드 오퍼레이션, 패스 태그 아래에다가 블렌드 오퍼레이션, 즉 이 해당 픽셀의 정보와 타겟 픽셀의 정보를 어떻게 그릴지를 선언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블렌드 오퍼레이션은 이 반투명, 즉 이제 우리가 반투명이면 뒤가 이렇게 비치잖아요. 얘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섞을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뒤에 보면은 요렇게 지금 뒤가 비치죠. 여기 보이시죠? 뒤가 비치잖아요. 유니티가. 그죠? 얘가 그러면은 지금은 src 알파, 즉 소스 알파, 즉 이런 유니티라는 요 태그 이 이미지의 알파 값에다가 데스티네이션, 즉 이 뒤에 있는 여기 픽셀 값을 그대로 그냥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1 마이너스 프리 멀티플라이드 트랜스퍼런스, 이제 조금 하나 픽셀을 곱해서 더하는 거. 그 다음에 1은 그냥 픽셀 값을 더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정의는 여기 있죠. 1값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스 또는 대상 컬러가 완전히 표시되도록. 그러니까 더한 거에다가 더해서 알파를 뺀 거니까 훨씬 더 밝게 올라오겠죠. 자, 1 하면 에디티브, 즉 이펙트 할 때 많이 쓰이는 그 밝은 것들을 여기 원원을 가지고 보통 많이 구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볼륨을 써가지고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뿌옇게 변하겠죠. 그죠? 이펙트 할 때 이제 원원을 이제 에디티브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다 외우고 그때그때 막 필요한 것들을 직접 이제 적용하면서 봐도 되겠지만은 되게 이런 여기 6가지 이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블렌드 오퍼레이션의 기본 예제거든요. 이걸 그냥 보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쉐이더에서 이거를 직접 사용자가 선언할 수 있도록 써줘도 되고, 아니면은 임의로 그냥 이거는 그냥 에디티브용 이제 이펙트 쉐이더다 그러면은 그냥 원원을 써줘도 됩니다. 지금은 이걸 이제 열거형이라 되어 있고, 제가 여기 문서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죠. 쉐이더에서 제가 잘못 썼네요. 컬링 모드가 아니고 이넘이에요. 여기 좀 오타가 좀 있더라고요. API를 제어할 수 있어요. API 이넘으로 API를 불러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API 리스트에 보게 되면은 이 유니티 안에 렌더링 블렌드 모드가 선언이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선언하게 되면은 매터리얼에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데, 이런 쉐이더 작업을 할 때 뭐 다양한 선택권을 사용자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지정해서 전달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공부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다 선택할 수 있게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요거를 딱 고정을 해서 전달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블렌드 오퍼레이션은 다들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지난주에 여기서부터 조금 막히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지난주 리뷰한 걸 읽어보니까 아마 조금 빠르기도 했었고, 이제 트랜스페런트 쪽부터 이제 좀 잘 안 하단다 해가지고 요거 설명을 제가 좀 오늘 하고 갈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블렌드 오퍼레이션을 했고요. 두 번째는 컬링. 자, 컬링은 누가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유라님. 뭐라고요? 컬링요. 컬링이요? 자, 요거 빨간 거. 컬, 백, 프론트, 옵 세 가지라 있다 그랬죠. 이거 뭐라 그랬죠? 이거 앞에 것만 보이고 뒤에 것만 보이고 앞뒤 다 보이는 거. 맞아요. 와, 박수 박수 박수. 맞아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쉐이더 만들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유니티 투사이드 쉐이더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컬오프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간단해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코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보이죠? 여기 컬, 이거 그냥 오프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투사이드 만드는 거 쉽다. 정체를 알면 되게 허탈해요. 이거 겨우 한 줄 추가하면 되는 건데 뭘 그동안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어렵지 않군데, 자, 여기 조심해야 될 거, 투사이드는 결국 앞 뒷면을 다 그리기 때문에 폴리곤도 2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망토 같은 거 있는 거 할 때 이제 여기 조금 이렇게 삐져 나오는데 이거 뒷면 그냥 투사이드 하면 되지 않겠냐고 되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전체 만약에 망토 하나의 폴리곤이 만약 600개에서 뭐 1000개다 이랬을 때 여기 나오는 면적은 대략 한 30개 40개인데 그것 때문에 전체를 투사이드로 그려버리면 어떡해요? 한 400몇십 개가 그냥 낭비가 되죠.
그래서 보여지는 면들을 부분적으로 플립해가지고 면을 붙여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투 사이드가 그 만능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짜 아닙니다. 앞뒷면 다 그린다는 건 결국은 트라이앵글 그리는 게 2배란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거 똑같이 말 그대로 이 API 통해 가지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제트라이트. 자, 오브젝트의 픽셀이 뎁스 버퍼에 작성되는지 여부를 한다고 했는데, 자, 불투명한 오브젝트를 그리기에는 on 상태 유지하면 되지만 반투명을 그릴 때는 off로 한다 그러고 on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거 설명을 좀 하려고 제가 오늘 낮에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까 제가 프레임 디버거 설명을 드렸었죠. 실제 반투명 메쉬의 경우에는 프레임 디버거를 돌려봤을 때 뎁스 버퍼에 쓰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뎁스 프리패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요 밑쪽에 잘 안 보이실 건데, 이쪽에 요게 SSAO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 스피어, 저기 이 트랜스페런트 메쉬에 지금 이 뎁스 버퍼의 사용은 전혀 안 그리고 있어요. 밑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 메쉬를 강제로 지오메트리를 변화시키면 이렇게 그리게 돼요. 이게 유니티가 오페이크를 그린 다음에 뎁스 버퍼를 쓰고 그 다음에 트랜스페런트를 그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린 순서 때문에 그래서 HDRP의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페런트 뎁스 프리패스라 그래가지고 이 반투명을 이제 뎁스 프리패스에 한 번 더 그리는 명령어가 있는데, URP의 경우에는 아직 지금 그게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뭐 렌더 피처 가지고 활용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저건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뎁스 프리패스, 이 지라이트는 오프를 했을 때, 자, 여기 컬링 모드를 오프라고 할게요. 자, 오프를 이 지라이트를 켜게 되면은 이렇게 뒷면이 제대로 발생을 안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 앞뒷면을 고르게 그냥 뎁스 버퍼 상관없이 그리게 할 때 보통 주로 이제 오프 시켜줍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뎁스 버퍼에 쓰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조금 어렵죠. 뎁스 버퍼에 쓴다 뭐 이런 개념 들어가니까. 근데 말 그대로 이 깊이에 대한 정보값을 음영으로 표현하는 패스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고, 쉐이더에서 제가 패스 개념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뒤쪽에 보면은 여기 이 뎁스 패스를 따로 작성을 해줘야지 이걸 또 그리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까지 가면 이제 패스 다루게 될 때 한번 다루게 될 건데, 하여튼 이 그리기 위한 그런 이제 뭔가 필요가 있는 패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지라이트는 그냥 반투명이 뒷면이 제대로 보이려고 할 때 저거를 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정도만 일단 지금 초급 단계에서는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지라이트, 그러니까 켰을 때 이게 디폴트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투명의 이펙트 메시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꺼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G테스트는 이 메시가 겹쳤을 때, 그러니까 얘가 그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뒷면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가려지죠. 근데 얘가 이렇게 겹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always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겹치든 말든 얘는 무조건 앞에. 그 다음에 less equal, 같거나 아니면 그냥 어떻게 그리지 않거나 뭐 이런 명령어도 있고요. never는 절대로 안 그린다니까 안 그리겠죠. 이 옵션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상황에 따라 필요하겠죠. 자, 리스트 있고요. 디폴트는 레이스 이퀄이고, 이 G테스트 값은 반투명에서 이제 반투명끼리 겹칠 때 좀 해결을 위해서 간혹 사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G테스트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겹쳤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투명 메시끼리 겹쳤을 때 그 소팅 이슈에 대한 그 정렬 이슈 때문에 이걸 강제로서 이제 선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보통. 자, 그리고 이제 오프셋은 이제 실제 그 메시가 겹쳤을 때 조금 더 그리는 그 픽셀의 위치를 밀어주고, 여기 뭐냐, 저기
유닛은 얼마만큼 밀어줄 건가에 대한 값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주 겹친 경우에 부분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때 메쉬를 하기보다는 쉐이더에서 그냥 조금 조정하기 위해 할 때 보통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2 커버리지는 이 알파 테스트 안에서 이 알파 영역 안에 안티얼리싱을 먹이는 옵션입니다. 이거에 대한 그때 질문을 누가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얘는 일단은 가벼운 건 아니에요. 가벼운 건 아니고 뭐 근데 모바일 VR이나 혹은 이제 VR에서 반투명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0하고 1만 있는데 그 알파를 써야 되는 경우에 그쪽 부분이 이제 AA가 안 먹게 되면 굉장히 거칠게 표현되거든요. 실제 모바일 VR 프로젝트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다 메쉬로 변환하게 하기에는 이 버텍스 카운터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버텍스 쉐이더 비용이 좀 비싸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이제 부분적으로 이 텍스처 한 장 안에 알파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약간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권장드려요. 여기에 대한 것들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그 전체적인 오버뷰예요. 자, 반투명 부분이 원래 좀 많이 안 만져보면은 조금 생소하고 좀 어려운 그 개념들이 많아요. 안티얼리싱이 디더링 개념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디더링하고 조금 달라요. 이거는 디더링하고 조금 다르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 조금 그런데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여기 제가 문서 링크의 밑에 MSDN에 있는 그 문서를 제가 링크를 해놨습니다. 요걸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조금 더 이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있고요. 한번 MSDN 보시는 게,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UV 정보를 픽셀 쉐이더에 출력하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했던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얘는 좀 제가 끌게요. 자, 옆에 하나 제가 만들어 뒀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쉐이더를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예제로 드린, 자, 요것들, 자, 일단 기본 쉐이더를 한번 쭉 한번 긁어 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적용된 거 베이직 공이, 자, 쉐이더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 기본 쉐이더죠. 요거를 이제 문서, 지금 보자 몇 페이지죠? 문서, 자, 26페이지에 있는 거를 이제 가져서 직접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제 복붙해서 이제 쉐이더, 복붙해서 쉐이더 이제 쓰시는 것들은 뭐 이제 어렵지 않죠, 다들. 이 정도가 이제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죠. 쉐이더 작성에 가장 중요한 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 라고요. 이제 어떻게 붙여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들은 다들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자, 쉐이더를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베이직 01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다들 쉐이더 붙여넣는 거 어렵지 않죠? 하셨나요? 유라님. 좋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초롱님. 네.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한번 쭉 이제 코드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다들 코드는 붙여 넣으셨을 거니까 이름은 그냥 마음대로 정하시고, 지금 프로퍼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오페이크 지오메트리, 이제 이건 쉽죠? Q는 지오메트리고 렌더 타입은 오페이크, 그죠? 이건 뭐 이제 자, 네임하고 태그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자, 여기 밑에 컴파일러 지휘자도 그냥 이대로 갑니다. include는 writing.hlsl 요거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 버퍼, 그 다음에 보관기 아무것도 없죠. 여기 MVP 변환해주는 것만 떨렁 있고요. 리턴 값은 111. 좀 너무 어둡나? 반 정도로 좀 죽여봅시다, 색깔을.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